자, 정격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된 장해찬 부원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질문하기 전에 네. 직전에 우리 권칠승 의원께서 하신 말씀 좀 답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해찬 부원장님 임명하신 거 그리고 또 소통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 임명한 것을 놓고 극우 지지층이 호소하는 거다. 윤어게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반박해 보시죠. 그러니까 정작 저는 그 윤어게인이라는 단어를 어디서도 써본 적이 없고요. 예.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극우라고 딱지 붙이는데 이건 예. 너무 쉬운 비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발언이 극우적이고 문제가 있느냐를 이야기해 주셔야 예. 건전한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마치 보수 정당이 과거 진보 진영 정치인들에게 종북 빨갱이라고 부르고 내용적 비판을 안 했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갱이 낙인 찍기가 안 되는 것처럼 예. 극우 낙인 찍기도 저는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당에는 이를테면 강경파 공격수도 필요하고 우리 권칠승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수비수도 필요하잖아요. 예. 민주당에도 정청래 대표가 있고 또 예. 온건하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예. 국민의힘도 그렇게 다양한 분들을 두루두루 섞어서 쓴다는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부원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요청이었고 명예회복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선의 뒷얘기가 좀 있습니까? 뭐 인선 배경을 당사자가 말하는 건 좀 민망한 일인 것 예. 같고요. 어떻게 다만 요청을 받았나요? 뭐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예. 다만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이게 탄핵과 비상계엄 이전부터 좀 당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나 언론에 당원들이나 지지층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이 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방송 활동을 오래 해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좀 국민의힘이 이번에 100만 명으로 당원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분들의 마음이나 정서가 무엇인지를 좀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방송에서의 공정성이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런 취지에서 소통을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의 인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자, 임명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지키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 자, 그리고 공천 기득권 챙길 때만 열심인 게 국민의힘 고질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투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겁니다. 예. 이건 민주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논의는 있지만 예. 당원 주권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100만 당원 시대를 목전에 둔 만큼 예.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구청장, 시의원 찍어서 공천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맡기자. 예. 나아가서 다음번 총선도 당 대표 측근들이 밀실에서 뭐 비례대표 공천하고 뭐 강남에 누구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예. 그 비율이 뭐 7대 3이냐 5대 5냐는 저는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당원들 손에 맡겨야 예. 민주당과 싸울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당에서 무슨 일 생기면 막 방송 나가서 뭐 개혁파인 척 소신파인 척 하는 분들이 당원들한테 그러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심판도 잘 받을 거잖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당원 주권 시대를 더 확대하고 열어가는 것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은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십시오. 네. 자, 당 안팎과 언론에서 장 부원장님을 친윤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뭐 예 저는- 아니요. 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당내에서 부원장님 임명을 두고 강성 이미지 탓에 중도 확장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비판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에는 공격수도 필요하고 수비수도 필요하거든요. 예. 다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연연하지 말자라는 입장이고 미래를 바라보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예. 그를 위한 전제 조건이 꼭 부관 참시일 필요는 없다. 예.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갔고요. 예.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실패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애쓰다 보면 미래가 오는 게 더 빨라지지 않겠냐는 예. 생각인 거죠. 아, 그래요.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네. 그 말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당무감사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 이게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니까 2년이면 중징계입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독립된 당무감사위원회 결과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예. 이게 이제 윤리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또 이 권고를 수용할지 또 다른 안을 제시할지 지켜봐야 되니까요. 예. 어쨌거나 많은 당원들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예.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예. 당의 결정에 대해서 뭐 찬반 여론은 조금 갈리겠지만 예. 이게 그렇게 뭐 중대하게 우리가 토론을 오래 해야 될 문제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동훈 씨의 최측근이었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시절에는 예. 현역 의원인 권영세, 이양수 두 분에게 예. 당원권 정지 3년 권고를 내린 적도 있거든요. 예. 그게 윤리위에서는 무산이 됐습니다만 예. 그때 가만히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원외위원장한테 2년 준 걸 가지고 막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하는 것은 예. 너무 내로남불 아닌가. 끝까지 절차를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를 지켜보자.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항상 징계 대상자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하고요. 예. 범인들은 잡히고 나면은 검찰이 나쁘다, 경찰이 나쁘다 그러는 거죠. 네. 예. 범죄자들의 흔한 레퍼토리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당무감사의 결과가 나오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반박할 일은 아니고요. 예. 2022년에 김종혁이 반박했습니다. 2022년에 우리 김종혁 당시 비대위원이 예. 그때 이제 징계 논란이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예. 이거 인용되면 무차별 가처분한다. 예. 정당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라면서 가처분 신청 자체를 비판하신 바 있거든요. 예. 지금 3년이 지나서 본인이 한 말을 까먹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예. 2022년에 김종혁은 예. 가처분 무차별 인용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김종혁의 말로 김종혁 씨의 행동을 반박하겠습니다. 예, 투사시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자, 최종 결정은 당 윤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지금 윤리위원장은 공석이죠. 네. 그러면 조금 결정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결과도 당무감사위원회 권고대로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제가 예상하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 윤리위원회가 저는 빨리 구성돼야 된다고 보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예. 누가 되든 자기 이름을 걸고 정당사에 이거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예.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 당무감사위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이호준 위원장께서 확인 절차 중이다. 아직 뭐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IP 추적이라던가 예. 또는 그때 조직적 은폐 의혹이 있거든요. 예. 밤 12시에 이 의혹이 제기되니까 당원 게시판을 일시 정지를 시켰어요. 예. 좀 이상한 일이죠. 예. 그런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두루두루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게 그냥 덮는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제가 고름을 짠다는 표현을 썼는데 예. 예. 이게 이제 지금 덮으면 지방선거 직전에 또 불거져요. 예. 이번에 넘어가면 예. 다음 총선이나 다음 전대 때 또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조금 시끄럽더라도 진통이 있더라도 예. 진상 규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고름을 두면 안 되고 짜야 된다라는 비유를 쓴 것입니다. 예. 고름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인데 지금 친한계를 겨냥한 워딩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 사태가 고름이라는 거죠. 당원 게시판 사태가 이게 1년째 묵은 의혹으로 계속 당내 갈등이 되고 저희 예, 지난번 예. 대선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당사자가 가족한테 전화해서 1분이면 확인 가능한 걸 확인을 안 해주고 말을 빙빙 돌리고 있으니 예. 이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서는 당내 갈등을 봉합시킬 방법이 저는 없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당내 갈등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가 당원 게시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일 핵심적인 문제죠. 자, 그런데 그거는 사실 지난 1년 전에 문제가 제기를 됐던 겁니다. 근데 네. 지금에 와서 왜 당무감사위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진상 규명이 안 됐고요. 예. 그 전에는 당무감사위원장이 유일준 씨라고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 이제 공정한 당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예. 당무감사위원장이 유일준 씨에서 이호선 교수로 바뀐 이후에 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고 예. 이게 장동혁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어요. 예. 당원들에게 공약으로 걸고 당선이 됐는데 이제 당선됐으니까 약속 지키지 마라는 건 너무
정치인의 말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 아닐까요? 예.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당원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다면 이걸 예. 공약으로 내세운 장 대표가 당선이 안 됐겠죠. 예.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궁지에 몰린 윤 어게인 세력이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 탈출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흔한 물타기고요. 물타기로 보신다. 예. 이제 이건 검사의 언어가 아니라 피의자의 언어인 것 같아요. 예. 피의자들이 물타기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윤어게인 세력이 됐든 뭐 장동혁 대표 측근들이 됐든 저희가 당원 게시판에 가족 명의로 가입해서 악플 남기라고 부추겼습니까? 예. 안 했거든요. 예. 가족들이 한 일임은 사실은 1차 결과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예. 누구도 당원 게시판에 가족 명의로 여론 조작하라고 시킨 사람 없다. 예. 그런데 했으면 걸렸으면 책임을 져야죠. 예. 검사 한동훈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걸리면 가야 된다. 예. 그게 이제 민주당의 많은 범죄 이력을 비판하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예. 왜 본인과 본인 가족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궁금한데 이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말씀을 들어보면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장해찬 부원장님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예, 그렇게 표현도 하셨고요. 고름이라는 표현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관련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최초의 갈등의 출발점이 공천을 취소한 부산에서의 그것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때 제가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으로 경선을 이겼는데도 예. 뭐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천 취소를 당했습니다만 예. 저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항변을 했지 당에 가처분 걸고 법적 조치는 안 했습니다. 참고로. 예. 자,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보고 네. 마지막에 인공지능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와 장해찬 부원장이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호 불신과 공격이 쌓여서 서로를 정치적 생존을 위협하는 상대 진영의 상징으로 본다. 동의하십니까? 뭐 AI가 저보다 더 똑똑하니까요. 예. 저보다 잘 알겠죠. 삼자의 시선으로 본 거니까. 예. 네. 그렇게 보십니까? 뭐 이게 왈가왈부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AI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맞다는 뜻으로 지금 제가 들리는데 한동훈 전 대표님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저희가 한번 모셔서 관련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덧붙이자면 예.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뭐 덜어내고 한다고 해서 정당이 크게 휘둘리고 뭐 중도 확장을 못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민주당의 중도를 상징하던 조금박해라는 인물들이 있었죠. 예.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민주당이 정말 잔인하게 축출했습니다만 예. 그 뒤로 민주당이 중도 민심을 읽거나 흔들리지 않고 선거 승리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당의 가치와 동일한 사람들로 결집을 우선하고 예. 그 다음에 중도로 나아가는 것이지 예. 누구 한두 사람 뭐 이 사람 없으면 정당이 선거 진다 뭐 위태로워진다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도 다 덮어주자 저는 그건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친한계 의원들뿐 아니라 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 또 뭐 찐윤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 그리고 어제 재선 의원 토론회에서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들은 어떻게 좀 듣고 계시는지요? 저는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쓴소리를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예. 당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당에 나아갈 길을 함께 설정해야겠죠. 예. 다만 윤석열 정부가 일찍 막을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권이 넘어간 배경 예.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모두의 책임이잖아요. 예. 그런데 한창 때 누릴 거 다 누린 분들이 남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건 저는 좀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이라고 보고요. 예. 이런 비판을 귀 기울여 듣지만 예.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자유로운 인물이 장동혁 대표거든요. 예. 윤 정부 때 뭔가 핵심 인물도 아니었고 예. 비상계엄 해제 조치에 직접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책무로부터 제일 자유로운 사람인데 예. 윤석열 정부에서 뭘 많이 누린 분들이 장동혁 대표에게만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건 저는 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장동혁 대표가 몇 주간 지금 경청 행보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예. 당내의 다양한 비판도 잘 수용해서 또 연말까지 당의 여러 복잡한 문제를 끝내면 연초부터는 좀 중도 확장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의 방향은 뭐라고 보세요? 좀 연말에 발표하실 겁니까? 아니면 연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모르지만 예. 뭐 갑자기 무슨 메시지를 폭탄처럼 투하하고 180도 바뀐다고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예. 조금씩 뭐 민생 행보를 더 늘린다거나 예. 또는 당내에도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이나 뭐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그동안은 접점이 좀 덜했던 분들과의 공개 비공개 행보를 더 같이 한다거나 하는 식의 예. 여러 가지 기조 변화들은 연초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나올 수 있겠죠. 만남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말을 하면서 메시지를 던지겠다. 그런 그것도 뜻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쌓여 나가야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당원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전당대회 때보다 20만 명 이상이 늘었어요. 네. 자,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당원들을 우대하고 당원들을 존중하는 메시지가 지도부로부터 나오는 게 가장 큰 배경이고요. 예. 당원들이 한 달에 1,000원, 2,000원 내고 책임 당원 됐는데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지만 뭐만 하면 자꾸 당원 탓하고 뭐 당원들이 지지하면 문제인 것처럼 당원 비하하고 저는 이거 옳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정당 정치라는 게 결국 당원 중심으로 나오는 것인데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 당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1등이 서울이고 2등이 경기입니다. 수도권이네. 그러니까 영남 지역 위주로 당원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이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를 많이 비판했던 분들이 이렇게 당원이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결과를 보면 좀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당원들의 주권을 확대하는 큰 시대적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수도권에서 당원이 늘었다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원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낫죠. 이게 기초 체력이니까요. 정당에. 예. 제가 당연한 질문을 했네요. 그러면. 예. 자, 경선률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50대 50인데 네. 지금은 수정 제안한 게 당심 70에 민심 30이었다가 다시 지금 50대 50으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당심 50%에 국민 여론조사와 국민 선거인단 50%. 뭐 선거인단은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런 건강한 토론 과정 자체가 예. 그러니까 7대 3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예. 저는 당원 증가와 당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예.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7대 3이 옳다, 뭐 5대 5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예.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예. 지방선거 공천은 원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었어요. 예.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찍어내립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5대 5든 7대 3이든 그걸 공정하게 지역구 주민과 당원들에게 맡기는 게 저는 대단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그게 말뿐인 게 아니라 경선 위주가 된다면. 예.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의 반발에는 표면적으로는 7대 3에 대한 반발이지만 예. 그냥 구청장 내가 편한 사람 하게 해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공천 기득권을 국회의원에게서 뺏어서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정치 실험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선룰은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지금 계속 토론하고 제안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의견을 낼 생각이 있으신가요? 필요하다면 뭐 여러 연구원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텐데요. 예. 제가 이제 뭐 월요일에 임명 받았는데 예. 뭐 앞서 나가는 건 좀 3일차네. 네,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예. 필요하다면 여연에서도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연구를 하겠죠. 네. 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비상계엄에 사과의 목소리를 낸 국민의힘 의원 25명을 거론하면서 탈당해라 그리고 새로운 보수 정당을 창당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도 예. 선을 넘어서 당이 망하는 걸 바라지 않는 분들이라면 예. 장동혁 대표가 다 아우르고 통합해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이 바른정당 분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때 정계 이제 뭐 막내로 그 상황을 생생히 지켜봤는데요. 예. 특히 지금처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권력이 과도할 때는 제1야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싸우라는 국민들의 명령이 선거가 예. 가까워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당하거나 탈당하면 망한다라는 뼈저린 교훈이 국민의힘 정치인들 DNA에 새겨져 있어서 예.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통일교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영호 전 본부장 증언이 나왔는데 한학자 총대의 재판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연설한다고 하니 윤석열 후보 측과 이재명 후보 측 모두 연락이 왔다. 윤석열 후보 측은 만났습니다. 자,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리고요. 예. 국민의힘에도 의혹의 대상자가 되신 분들 다 잡아가도 좋으니까요. 예. 공평하게 살아있는 권력 민주당에서도 잡아갈 사람은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살을 내줘야 할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인사
직접 영향을 받으니까요. 경찰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검찰은 이제 내년 되면 없어지고 예. 그럼 특검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야당이 공조해서 특검안을 내고 의석에서는 불가능하니 여론으로 이걸 관철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예.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힘에 연루된 사람들 다 잡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 민주당에서도 갈 사람들은 가야죠. 시계 받고 금품 받았으면.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개한 특검법에는 국민의힘은 제외했습니다. 예, 이미 민중기 특검을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했다는 그런 논리를 폈는데 그건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그건 송원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만나기 전에 나온 초안이고요. 그렇죠. 예. 오늘 두 분이 만나서 의논을 예. 하니까 예. 급물살을 탈 걸로 기대하고 국민의힘도 이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는 살을 내줘야 된다. 뭐 우리는 빼라. 그리고 특검 추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큰 관점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아 그래 국민의힘도 희생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이 통일교 특검 관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나쁘더라도 일단 통일교 특검은 하는 쪽으로 그럼요. 예, 힘을 네. 모아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통일교 특검을 매개로 개혁신당과 연대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근데 우리 연대할 거예요. 광고 다 한 다음에 연대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겠죠. 그래서 예. 그건 너무 나간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일단 통일교 특검은 양당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니까 예. 이 첫 단추부터 잘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미리 선거 연대나 정치공학적인 부분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1월 18일이고 이틀 전인 1월 16일 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결론이 나올 거로 보십니까? 저는 누구에게든 공정한 재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사법부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민주당처럼 막 판사 실명을 좌표 찍어서 공격하고 예. 사법부를 흔들고 이러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른 게 있다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나 다소 불합리한 과정이라고 해도 적어도 삼권 분립, 사법부의 어떤 권위와 독립성은 지켜주는 방향을 그래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두세 개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 더 마지막으로 많이 해주셔도 좋아요. 예. 정원호 성동구청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자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30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아시게 어떻게 폭로를 하게 됐습니까? 일단부터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피해자 관련된 분들로부터 제보를 받았고요. 예, 이걸 이제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전과로 기재했지만 예. 본인이 경찰도 때렸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선거를 할 때마다 공개를 했다고. 그냥 그거는 처벌받은 내용만 공개하는 거죠. 벌금 300만 원, 예.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이게 뭐 술 먹다가 사람 때리고 주민도 때리고 경찰 2명도 때렸다는 자세한 내용까지 정원호 구청장이 공개한 이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청장의 검증과 서울시장의 검증은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예, 제가 추가로 확인한 바로는 예, 당시 폭행당한 최초 피해자가 안경을 쓰고 있었대요. 예. 안경을 쓴 상태에서 정원호 구청장의 주먹질에 가격당해서 안경이 날아갔답니다. 비서관입니까? 경찰관? 비서관이요. 비서관. 네. 예,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이 정말 과거를 반성하고 해명을 하고 싶다면 판결문을 공개하면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마치 역사 인식 탓이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은근히 책임 전가를 하는 건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피해자 탓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태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앵커님도 공교롭게 안경을 쓰고 계시는데 예. 안경 쓴 사람 때리면 특수폭행이고 강력폭행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예, 근데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말실수 한 번 했다고 막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데 예. 왜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심각한 폭행 사태도 어물쩍 넘어가고 과거 일이니까 뭐 피해자는 용서를 안 했는데 용서 받았다 화해했다 이러고 있는지 이게 너무 저는 내로남불 잣대인 것 같아요. 예. 비서관으로부터 그러면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당사자는 아니고요. 그 주위에 또 많은 분들이 있겠죠. 예. 네. 예. 아. 자, 그럼 뭐 지금 정원호 구청장은 다툼이 있었고 사건 직후에 당사자들께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 정말 화해하고 용서했으면 제가 안경 쓴 분이 맞았고 안경 날라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 그리고 경찰관 두 분은 정말 봉변 당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정원호 구청장 신분이 구청장의 측근 비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아. 비서 예, 맞습니다. 예.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구 구청장 측근인데 화해를 억지로 해야죠.
그 화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갑질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형 화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